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 협치를 강조하고 또 뭔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여당 강경파가 그 밥에 코를 빠뜨린 격이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만든 가장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거 바로 여당발 사법재편안인데요. 이것과 관련한 공방들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심야 법사위에서 여당이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등 국민의힘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사심제 도입 법안인 재판소원법 개정안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사법체계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법원 재판이 더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한층 더 보호된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돌 끝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결국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젯밤 11시 가까이까지 진행됐던 법사위 상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가는 것이라 그러면 사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합헌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봤습니까? 돌아가서 헌법책 좀 보시고 헌법 공부 좀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간 충돌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질 것 같으니 한 판 더 하자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문 뒤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이른바 사법개혁 이슈만 놓고 본다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대립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죠. 헌법재판소는요. 그동안 재판소원법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대립해 왔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두 기관이 충돌을 하면서 이 사법부의 기관까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앞서도 들으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여당발 사법재편안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이 중대한 문제라면서 거듭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재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도 재판소원법은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것이란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반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법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충돌하고 있는 양대 헌법기관의 입장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야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헌재의 관장 사무 외의 모든 사법 업무는 사법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수차례 합헌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패널께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병목 패널께는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간의 청와대 오찬 회담이 어젯밤 여당의 주도로 이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사법재편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거 이게 지금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산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같이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큰 결심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여야
그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나는 이 자체가 뭐 적절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그렇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오늘 오찬이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협치의 상징물로 뭔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텐데, 문제는 당정 간에는 늘 수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청래 대표와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재판 소원법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아마 이재명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오늘 오찬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야당한테 선물은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야당이 굉장히 불쾌할 만한 걸로 그 사실상 뒤통수를 치는 형식이라면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광경이 그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 출발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매끄럽지 못했다. 그 청와대가 영수회담,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려면 적어도 분위기를 그 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는요, 이제 법률가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재판소원법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건가요? 이제 어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 과연 이게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소송이 낭비가 돼서 부지 하세월로 만드는 것이냐, 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또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지만 그 차원을 좀 떠나셔가지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이걸 어떻게 이 논의를 풀어가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68조 1항에 헌법 소원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면서요,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헌법 소원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 공권력 중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의 취지에 반하거나 아니면 절차법적인 부분들을 위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도 법조계에서 늘 있어 왔던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기본권 침해 구제 수단을 늘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또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처럼 소송 비용이 증가된다든지 그리고 소송 지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율이라든지 또 그런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 듭니다. 네.